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인아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2월 21일 토요일 11시 56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는요, 약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기대할 만한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리플 차트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번 연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코인 시장 그리고 우리 리플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제대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건데,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앞으로 흘러갈 경제에 대해서 요걸 알아야 코인 시장의 앞날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에 대해서는요, 지금 연준과 재무부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된 케빈 어시와 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지금 둘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 양적 긴축 그리고 이 QT 이 양적 긴축과 TGA 잔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시기까지, 지금 미국의 세금 신고 4월달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적힌 것만 보고 벌써 어렵겠구나 생각해서 뒤로 나갈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쏙쏙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리플이 궁금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리플의 차트 분석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리플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왔을 때 의미 있게 상승한 게 무슨 방향이 나와줘야 되냐. 제가 이 단기 평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런 이 위에 저항 구간을 뚫어주면서 캔들을 올려놔야지 조금 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올라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단기 평선 같은 경우는 일단 돌파를 조금 해줬고, 그래서 완전히 몸통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만약에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내일도 조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요때 당시에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지금 못 올라가고서는 다시 내려왔죠, 여러분. 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매집하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여기서 스멀스멀 올라가는 게 뭐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밟아서 만들어 나가려면 여기서 조금 충분히 매집이 된 후에, 횡보를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크게 올려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일단 당분간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소린데요. 자, 일단 여기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만한, 견인시켜줄 만한 호재가 있어줘야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클래리티 법안이다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아직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확실히 뭐 조금 더 이렇게 진행된 부분도 없고, 지금 코인 시장의 새로운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미래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처음에 요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목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처음에 지목됐을 때는 코인 시장에 조정이 크게 왔었어요. 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에도 조금 조정이 왔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케빈 워시가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패스를 할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자,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앞에 영상을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어쨌든 케빈 어시가 그렇게 됐는데 매파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소신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있는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금리는 내리고 돈은 거두는 기묘한 공존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일까?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이 부분과
금리 인상 인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양적 완화는 지금 돈을 풀어낸다라는 거고 긴축은 졸라 매겠다라는 소리인데 금리 인상 인하도 뭐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으로서 양적 긴축을 이끌어내고 금리 인하로서 양적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연준에서는요, 금리를 인상하냐, 인하하냐, 요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네, 마네, 요런 이 방식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케빈 어시가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금리를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 부분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금리를 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양적 긴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QT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갖고 있는 돈을 졸라 매겠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연준에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보게 돼요, 시장이. 지금 연준에서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물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사실 이제 고용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물가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을 내려놓지 않았다,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인플레이션이 날뛰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시장의 신뢰도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장이 날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장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돈이 계속해서 풀리면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이 매파적 인물이다라고 이 인식이 심어진 게 언제였어요? 2011년도에. 이때 당시에 연준을 박차고 나와버려요. 7년이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는데 그때 이유가 뭐냐. 이때 당시에 양적 완화를 2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금리 인하 효과와 굉장히 같은 효과를 내면서 금리 완화를 엄청나게 해버렸다. 이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해버렸다. 시장의 돈이 미친 듯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는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풀어냈던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거의 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갔어요. 뭐 이제 뭐 부동산이나 자, 주식으로 이런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때 기회를 잡았던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자, 그래서 집도 사지 못하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케빈 어시는 이렇게 연준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되면서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해요? 이걸 다시는 내가 이렇게 만들지 않도록 요렇게 양적 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진정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이 긴축을 하는 동안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또 힘든 시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또 뭘 보면서 말씀드렸죠? 자, 이 연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무부도 움직이면서 이 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재무부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 양적 긴축과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연준을 가리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면 자, 이 TGA 잔고는 재무부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TGA 잔고인데요. 이게 미국의 재무부가 연준에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 계좌입니다. 요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메인 통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메인 계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막 올라가죠.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쓰면 이게 내려가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랐다라는 거는 정부에서 돈을 빨아들였다라는 거고 내려간다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그리고 뭐 금리 인하, 금리 인상과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는 것과 별개로 재무부가 이 TJ 잔고로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재무부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자, 이제 4월 중순이 되면요, 미국의 세금 신고 기간이 옵니다. 세금 신고 기간.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이게 쭉 오르게 되겠죠. 근데 이 TJ 잔고가 오르게 되면은 정부에서 돈을 빨아들인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이 바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메말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마르면 시중에 돈이 없으면 시장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을 말려버릴 계획을 연준에서도 하고 있고 재무부에서도 하고 있다. 얘네들이 손을 합쳐서 유동성을 말려버릴 거다. 이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좀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세금 신고하면서 쭉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빨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재무부에서 이 돈을 다시 풀어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변동성이 커지면 좋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또 보여줘야 돼. 이 자산이 오른 거라든지 뭔가 본인이 했다라는 걸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공약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코인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자, 요때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잠깐 보시면 이때 당시에 2024년도 11월 요때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왔단 말이죠. 자,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얼마였습니까? 막 8천만 원 하던 때, 요때서부터 어디까지 상승을 했어요? 1억 6천만 원대까지 2배 상승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미친 듯이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또 뭘 앞두고 있다라고 했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한 번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공약을 걸게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하게 될 거예요? 돈을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돈을 풀었을 때 이 돈들이 어디로 간다?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돈을 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미국 기업과 코인입니다. 자, 왜죠, 여러분들? 지금 사실 자산 시장들이 미친 듯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미국 기업에는 어차피 여기서 돈을 더 쓰고 힘을 더 써서 올려버려야만 하고, 그리고 다른 자산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구간인 코인 시장에 돈을 쏟아서 미친 듯이 올려놔야 되고, 그리고 이 대선 때 얘기를 했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막 이렇게 코인 시장이 날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미국의 세금 신고는 4월 달이고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이다. 그런데 이 11월이 다 와가서 그때 가서 깔짝 오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4월 달까지는 시장이 잠잠하고 유동성이 말라있을 수 있어요. 근데 4월 이후에 5월 달, 6월 달부터는 돈을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11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막 불태워서 상승시켜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막 불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게, 이 4월달 이후의 시장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해됐음 한 번씩 댓글 달아주세요.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이해 안 됐음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불장이 오려면 좀 4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그냥 이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런 메이저 종목들 충분히 우리가 물량을 또 불려 놓으셔야 되고, 그거랑 또 같이 중요한 게 시드를 전체적으로 불려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불장이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들 너나 나나 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시드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 수가 있어요. 자, 이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50%의 수익이 났을 때 이 사람은 50만 원의 수익을 벌게 되고 이 사람은 5천만 원의 수익을 벌게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 여기서 체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드가 적다고 하면은 불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억만장자가 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정말 극소수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장이 오기 전에 이 시드를 충분하게 잘 불려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시드를 불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이에요. 왜냐면 보시게 되면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내려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메이저 종목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솔라나까지도 전부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올까? 이 메이저 종목들이 못 갈 때도 세력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 거래량이 죽어있는 이런 종목에다가 돈을 조금 태워서 살짝 올려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들이 쭉쭉쭉 달라붙으면 더 크게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막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들어와요. 지금 뭐 메이저 종목 볼 거 없거든요, 개인들도. 그래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면 막 쫓아 들어왔다가 세력들은 이 맨 꼭대기에서 버리고 던지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갑자기 차트가 훅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여기에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력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성해 나가고 있고 돈을 불려 나가고 있는데, 이 움직임을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종목이 다음번에 오를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이용해서 시드를 불리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자, 제가 이렇게 또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이오 프로토콜과 어드벤처 골드. 그런데 제가 이 바이오 프로토콜은 요날 추천드린 날 올라갔는데 어드벤처 골드가 안 올라가가지고 조금 전전긍긍했거든요.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어드벤처 골드는 오늘 올라가 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어드벤처 골드 제가 말씀드렸던 날이 요 날인데요. 자, 일봉 바뀌기 전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고 저가가 308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10원 진입하세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가 체결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50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는 얼마입니까? 435원 말씀드리면서 40% 수익 한번 먹고 나옵시다. 요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틀 질질 끌고 오더니만 40% 수익 안겨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이오 프로토콜은 어제 올라갔었어요. 자, 바이오 프로토콜 보시게 되면은 쭉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자, 보시면 똑같이 요날 제가 이때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32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는요 34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50원 이상 전량 매도하고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7% 구간에. 자,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됐죠? 여기가 고가 54원 찍어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 종목까지도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 종목 합쳐서 얼마나 수익 보고 나왔어요? 87%. 자, 여러분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이 뭐죠? 거래량 죽어 있다가 자, 갑자기 이제 세력들이 돈을 조금 태워보고 여기서 개인들 따라붙으면 쭉 올려버리는. 자, 지금 거래량 계속 죽어 있다가 이번에 한번 튀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어드벤처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계속 죽어 있다가 요때 한번 테스트를 거치면서 쭉 올렸었는데 이때 다시 쭉쭉쭉 내려오면서 거래량 또 이렇게 계속 죽어 있었죠. 한 번 더 들어 올리게 되면서
세력들의 장난치는 놀이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언제 돈을 넣고 어떤 종목에다가 거래량 죽어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다 다음날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자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추적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딱 매수 매도가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불장 오기 전에 시드를 한번 제대로 불려보겠다. 불장 왔을 때 나도 부자 한번 돼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요. 우리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댓글에 도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달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요런 식으로 자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넣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불장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불장이 왔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또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불장을 이용해서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 수 있게 꼭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인아 화이팅!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또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상담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해 볼 건데요. 자, 지금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 댓글에다가 달아두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후반부에 댓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통망 참여 정말 원합니다. 서인아 화이팅! 네, 같이 함께 하시죠. 혹시나 클레이티 법안 통과돼도 바로 안 오를 듯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때 가서 오르지 않는 또 이유가 있다면 제가 그 이유도 말씀드릴 거고 저는 일단은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되면 그래도 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인아 화이팅! 댓글 감사드리고요. 카이트 좀 봐주세요. 카이트 심상치 않네요. 일단은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314원, 15원 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서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한 280원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서인아 화이팅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이나님. 매수 단가 96으로 현재 마이너스 11%인데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두 달 사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요. 어떤 종목인지를 안 써주셨어요. 이거 같은 종목 어떤 종목 물어보시는 건지 한번 같이 적어서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부자 아빠 곧 거지 아빠 되겠네. 그러게요. 자, 저번에 이분이 뭐 역대급으로 폭락작이 온다라고 했는데 틀리길 바랍니다. 저도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 또 이 늦은 시간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